네, 대출을 1,000만 원 받으려고요. 사람이 쭉 줄을 서다가 이젠 서류가 줄을 섭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사진 보시죠. 바닥에 사람 대신에 A4 용지 서류가 빼곡히 줄을 섰습니다. 섬뜩한 사진입니다. 아침에 이 줄 서면 늦으니까 전날 밤부터 줄을 섰는데 사람이 쓰다가 이젠 서류가 줄을 서는데요. 이렇게 서류가 줄을 서도 하루에 50명씩밖에 그 상담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나머지는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날 다시 줄 서야 돼요. 근데 이렇게 50명 하다가 이제 조금 늘려서 70명, 이제야 부랴부랴 70명 상담하게끔 했대는데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끔찍한 장면이죠. 저 서류가 줄 서는 장면이니까. 이렇게 줄 서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대출 자격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줄조차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망해가야 합니다. 멍하니 망해가야 합니다. 일자리 갑자기 잃은 사람들은요, 설 줄이 없어요. 그리고 식당들, 자영업자들 손님 없고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이런데 설 줄이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끔찍한 경고가 나왔는데요. 세계적인 석학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에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가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미국 컬럼비아대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애덤 투스라는 교수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코로나에 강타당한 세계 경제가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전폭으로 뒤흔들 겁니다. 그 사이에 경제의 어떤 축이 부서져 내릴지도 모른다.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이거 뭐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섰으니까. 그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V자형 회복? 퀘스천 마크 달면서 이미 그 기회는 물 건너갔다. V자형이라는 거 쭉 가다가 바닥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대공황, 세계대전, 금융위기 등 과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2020년형 경계 침체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지옥문이 열릴지 모른다. 이런 끔찍한 경고를 합니다. 야, 이건 뭐 지옥문이 열린다. 과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라네요. 이분이 애덤 투즈 교수가요, 경제사학, 그러니까 경제 역사 이쪽으로 세계적인 거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이거 저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201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을 깊게 분석한 책이 있어요. 크러쉬드라고, 붕괴죠 우리말로. 요 책을 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 책에서도 아주 차분하고 냉철하게 위기를 분석했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스터 크래시라는 별명도 얻었는데 이 책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끔찍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다. 이 정도로. 그리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 더 큰 충격에 노출된다. 특히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움직임이 불안하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의 막대한 부채라는 터지기 직전에 폭탄을 안고 있었다. 늘어나는 부채를 통제해야만 하는 중국 지도부는 금융위기 때와 달리 코로나 충격에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거품을 깨트릴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 보일 정도다. 한국엔 악재다. 세계적으로도 지옥문이 열렸지만 한국에는 더 큰 악재라는 건데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이제 코로나로 세계 공황 맞고 특히 중국 경제 치명타 입으면서 우리한테 완전히 더 큰 치명타. 이 봄이면 황사 보낸다고 이거 우리가 뭐 조금 불만이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지옥문을 선사하는 중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후 세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전망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몇 개월 후에 세상은커녕 교수인 자기 생활조차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세계가 이토록 거대한 불확실성 아래 놓인 적은 이제껏 없었다. 수많은 실업자는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을까? 미국 가구의 50%는 예금이 전혀 없는데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 어떤 비극이 일어날까? 에너지 산업과 여행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경제는 무너졌다가 재건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과거에 본 적 없는 진폭으로 요동칠 것이다. 폭력적인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 와, 이 말은 뭐냐면은 경제는 뭐 망하다가도 다시 공황도 다 겪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실업자가 대량 양산하기 때문에 폭동을 전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동을. 그리고 미국 가구의 50%는 전혀 예금이 없는데 실업자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폭력적인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 야.
무서운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그리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아시죠? 이분이 97세인데 며칠 전에 또 충격적인 또 전망을 내놨네요. 코로나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다. 미 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는 시급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면서 초현실적인 상황이 오는데 벌지 전투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서 벌지 전투 때처럼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이고 파괴적인 위협을 느낀다. 벌지 전투는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12월 16일부터 45년 1월 25일까지 계속된 전투인데요.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대항해서 최후의 반격 작전이었는데 양측의 사상자가 19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전투였거든요. 그걸 예상한다는데요. 당시 미국은 그래도 국가적 목표 아래 단합돼 있었지만 국가가 분열된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대한 차이다. 이건 이제 트럼프를 애둘러 깐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시대착오적인 옛날처럼 장벽의 시대가 되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무역 이렇게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서로 국경을 문 닫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 같은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일인 게 우리는 전체 국가 경제를 80%를 해외 무역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경제는 더 치명타죠. 그리고 세계가 장벽을 막으면 식량 같은 거 우린 부족하잖아요. 에너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것 같은데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돌입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전망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전망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엄청난 이 암울한 전망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석학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 코로나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런 때 우린 불행하게 무능력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쏟아내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게 됐으니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어떻게 버틸지 참 걱정이 되네요. 총선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국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각자 이 위기에 어떻게 생존해야 되느냐, 각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현명하고 슬기로운 대책을 각자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런 암울한 전망을 소개하게 돼서 좀 저도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일입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